안녕하세요. 연세안병원 암지식정보센터 황세희입니다. 알고 계신 분들 많이 있으시죠? 중입자 치료, 꿈의 암 치료죠. 근데 연세안병원이 이 치료를, 최첨단 치료를 국내에서 처음으로 작년 4월에 시작을 했습니다. 전립선 암에 이어 지난 5월부터, 그러니까 지금 한 2달 됐나요? 췌장암, 간암, 폐암까지 중입자 치료를 그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췌장암 중입자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는 방송은 일전에 한번 했었고요. 오늘 방송과 함께 보시면 좋을 그 질환은 폐암 치료입니다. 네, 오늘은 폐암 중입자 치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연세안병원 중입자 치료센터 김경환 교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연세안병원 김경환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연세안병원 중입자 치료센터는 굉장히 언론에도 많이 소개가 돼서 언뜻 들으신 분이 많으시겠습니다만 처음 들으신 분도 또 있으실 거고요. 오늘은 폐암의 중입자 치료를 아주 처음부터 A부터 Z까지 충분히 아시도록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먼저 중입자 치료 뭔지부터 교수님 설명해 주세요. 네. 일단 중입자 치료라고 하는 것은 중입자라고 하는 이제 무거운 입자를 여기 이제 자료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가속기를 통해서 입자를 가속시킨 다음에 그 가속된 입자를 환자 몸에 조사하는 이제 그런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방사선 치료랑 다른 것은 이제 기존 방사선 치료는 X선 또는 광자를 이용한 치료였다면 이 중입자는 무거울 중자라고 해서 이제 무거운 입자, 주로는 탄소 입자를 가속시켜서 이렇게 이제 치료를 많이 하게 됩니다. 네. 그 중입자 치료, 저는 아직 치료할 상황은 아니지만, 네. 이 꿈의 암 치료, 이 얘기만 들어도 조금 이렇게 안심이 되거든요. 내가 암에 걸려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들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이유로 그렇게까지 꿈의 암 치료라고 부를까요? 네. 그래서, 요 이제 자료화면을 제가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일단은 이 중입자 치료의 가장 큰 특성은 이 그림을 이제 왼쪽이 기존의 X선 치료고 오른쪽이 중입자 치료를 했을 때 환자 몸에 이제 조사되는 방사선량을 나타내는 등고선 같은 이제 모양인데요. 보시면은 주변부를 이렇게 뻗어나가는 저선량 영역이 중입자 치료에서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대한 장기에 대한 영향이 적고 특히 폐암 같은 경우는 폐손상이나 이런 폐활량 감소 등의 부작용이 훨씬 더 적을 것으로 이제 저희가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폐암을 치료하다가 그 본의 아니게 이게 주변에 폐 손상 같은 게 저 그림 설명해 주신 걸로 봐서는 굉장히 줄어들 것 같은데요. 기존의 방사선 치료하고 조금 더 상세하게 비교를 해주세요. 네. 그래서 데이터를 이제 표로 좀 정리를 해왔고요. 숫자들이 굉장히 이제 복잡하고 어지럽지만 일단은 제일 먼저 볼 건 아까 말씀드린 독성 부분에 있어서 봤을 때 이제 마지막 줄이 폐에 대한 독성이 이제 방사선 치료에 발생하는 빈도를 나타내는 이제 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SBRT라고 하는 이제 엑스레이를 이용한 치료를 했을 때 대부분은 10에서 20% 정도로 이제 이런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을 하지만 중입자 치료 같은 경우는 거의 3% 미만, 거의 잘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많이 보고되고 있어서 아까 이제 앞서 보여드렸던 그림처럼 이제 주변에 대한 영향이 매우 적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예, 저게 이제 보통 환자도 그렇지만 기존에 조금 연세가 있거나 폐가 나쁘신 분 같으면 아주 절대적으로 유리하겠어요. 중입자 치료가. 네, 특히 그런 폐 기저질환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중입자 치료에 많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혹시 환자분 계시면 잘 들어보시고 희망을 많이 가지시길 바랍니다. 다시 또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암 수술이라는 게 요즘은 딱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암 수술한 다음에 방사선도 치료하고 항암 치료도 하고 이래잖아요. 중입자는 어떻습니까? 이게 같이 치료하는 걸로 굉장히 이익이 있습니까? 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중입자 치료를 한다고 하면은 대부분은 수술을 하지 않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합니다. 그래서 중입자만으로 수술만큼의 효과를 거두겠다. 수술을 이제 대신해서 치료를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수술과 같이 병합 치료를 잘 하지는 않고 수술 대신에 이제 치료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뭐 그 뒤에 이제 뭐 데이터를 조금 보여드리자면 사실 수술과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수술이 가능한 환자들은 훨씬 더 컨디션도 좋고 훨씬 더 젊으신 분들이 많고요. 이제 수술을 못 받는 환자군 자체가 나이도 많으시고 이제 어르신들께서 많은 기저질환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뭐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아무튼 이런 종양을 제어하는 확률이나 이제 생존율을 봤을 때는 수술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이제 이런 성적들을 이제 중입자를 통해서 얻을 수가 있어서 이제 수술이 불가능하신 경우는 특히나 좋은 대안으로 수술 대신에 완치 목적의 치료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시청자분들께서 조금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 수술하기 어렵다는 거는 폐암 자체보다도 전신 상태가 안 좋은 경우를 말씀하시는 네, 거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똑같은 일기라고 해도 이제 뭐 여러 가지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나 아니면은 이제 간질성 폐질환 이런 것들을 동반하신 경우는 똑같이 일기고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수술이 어렵고 이런 비수술적 치료가 이제 필요하신 경우인데 이런 비수술적 치료 중에서는 이제 중입자가 매우 좋은 성적을 좀 거두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제 지인분이 폐암 일기셨는데 네. 중입자 치료를 기다리다가 그냥 혹시나 해서 뭐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지 몰라가지고 네, 4월에 네. 수술을 하신 분이 있으세요. 네. 근데 이 치료 들어왔다 그러니까 막 너무 안타까워 하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아무리 잘하는 그 수술 하시는 선생님, 외과 선생님이시지만 네. 암만 해도 좀 수술은 좀 괴롭긴 괴로운가 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네, 뭐 네. 중입자로 할 수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부담도 적고 아프지 훨씬 덜 아플 거고요. 네, 맞습니다. 이런 꿈의 암 치료법 연세암병원 중입자 치료센터에서 어떻게 지금 운영하고 계십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앞서 자료를 조금 보여드리면요. 이제 크게는 총 방이 3개가 있습니다. 치료실이 3개가 있고, 하나는 고정빔, 말 그대로 어떤 이 중입자가 벽에서 고정된 채로 수평한 빔만 나오는 이제 그런 고정 치료실이 있고요. 그다음에 겐트리라 그래서 이제 이렇게 파란색 모양으로 이게 빙글빙글 360도 회전이 가능한데요. 이렇게 회전형으로 치료가 가능한 겐트리 치료실이 2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정빔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전립선암에서 많이 치료를 하고 있고, 전립선암 같은 경우는 다양한 각도가 다행히 필요가 없습니다. 이 골반 안에 고정되어 있는 장기로서 수평적으로 이제 180도로 왼쪽 오른쪽에서만 조사를 하면은 충분히 좋은 치료가 될 수 있는데요. 그와 반면에서 이제 폐암, 뭐 간암, 이제 췌장암 같은 경우는 다양한 각도에서 이제 이런 조사가 필요하시고요. 그런 경우는 고정빔으로는 이제 한계가 너무 크고, 이럴 경우에 이렇게 이제 그 회전형 치료실에서 이렇게 360도로 다양한 각도에서 조사를 받아서 좀 정밀한 그런 치료를 이제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예, 환자는 누워 있는데 저렇게 진짜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알아서 네. 치료를 해주면 뭐 굉장히 편할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치료를 지금 하시고 계신데 작년부터 시작해서 네. 뭐 당연히 전립선암은 많겠죠. 그리고 폐암, 간암도 꽤 될 것 같아요. 폐암은 네. 얼마나 했나요? 네, 일단은 지금 아직까지는 저희 겐트리 치료실이 하루에 한 8명, 9명 정도밖에 치료를 이제 못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아직 초기라서 많이 치료를 못하고 있고, 전립선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 1년 이상 동안 한 300명 정도 이상 치료를 했고요. 성공적으로 했고, 지금 췌장암, 뭐 간암부터 시작해서 폐암까지는 한 10몇 명 정도 현재 네. 치료를 완료하셨고요. 폐암은 지금까지 한 3명 정도 치료를 하신 네.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 치료를 새로운 치료가 들어오면 굉장히 꿈의 치료라고 해도 네. 내가 진짜 첫 번째 혜택을 받겠다 하는 분도 있지만 네네. 첫 번째 하신 분 보고하겠다 이런 분들도 많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원하시면 일단 등록은 웨이팅 해야 되잖아요. 등록은 네네네.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환자들 반응은 어떠셨어요? 일단은 뭐 처음 치료하셨던 이제 폐암 치료하셨던 분은 뭐 언론에도 사실 뭐 어느 정도 보도는 됐지만 이제 치료하고 나서 사실 아무런 통증도 뭐 증상도 없으시고 굉장히 편하게 마지막 치료까지 잘 받고 이제 가셨고, 아마 한 달 정도 있다가 저희가 이제 CT를 촬영하고 흉부 CT 촬영하고 외래 진료를 통해서 좀 추적 관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암 치료를 받았는데 통증이 없었다 그러니까 진짜 이게 꿈인가 생신가 하시겠어요. 네, 본인 네. 입장에서는 이제 네. 결과는 그 뭐 암 자체에 또 본인 생명력이 있겠지만 네, 네.
중입자 치료가 폐암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지금. 네, 근데 실제로 어떤 곳에서 어떤 식의 치료가 이루어지는지 상상만 하시기에는 좀 답답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잠시 영상으로 저희가 연세안병원 중입자 치료센터 들어가서 돌아보고 다 설명드리고 나서 다시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중입자 치료센터 현관문을 들어와서 로비에 지금 있습니다. 어마어마하네요. 어느 정도 됩니까, 교수님? 네, 여기 이 건물 규모가 이제 지상으로는 7층 정도 되고요. 지하로 이제 지하 5층까지 건물이 지어져 있고, 주로 이제 지하에 저희 중입자 치료센터의 모든 이제 시설 설비들과 이제 상주 인원들이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중입자 치료센터 환자들이 치료하는 곳 알아보기 위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 보이는 데가 환자분들하고 그 보호자분들이 대기하시는 대기실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일단은 치료 전에 대기를 하시게 되고요. 그다음 실제 치료 공간은 저 안쪽, 벽 쪽 돌아가시면 저희 치료실이 있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가 보시죠. 네, 가시죠. 네, 이제 드디어 저희가 환자분들이 치료를 받는 치료실에 들어왔습니다. 네, 김 교수님 모시고 자세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지금 현재 중입자 센터의 심장부인 실제 이제 치료실에 와 있습니다. 치료실은 이제 저쪽부터 해서 고정빔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겐트리 회전형 치료기기가 이제 2가지가 있는데요. 현재는 이제 고정형 빔 치료실이 작년부터 이제 전립선암 환자를 대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겐트리 1번 방이 이제 5월 말부터 중입자 치료를 이제 폐암, 췌장암, 그리고 간암에 대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번 방 같은 경우는 아마 내년부터 오픈이 될 것 같고요. 그때부터는 더 많은 환자들에게 혜택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1번 그 고정형 빔에서는 전립선암 환자가 거의 300명 가까이 치료를 받으셨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기준으로 현재까지 약 300명의 환자분들이 전립선암으로 이제 중입자 치료를 받으셨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겐트리 1번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달 정도 남짓밖에 되지 않아서 아직은 이제 한 10에서 20명 정도 예. 치료를 한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이 3개가 있으면 어마무시하게 큰 건데 어떻습니까? 국제적인 규모로 봤을 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전형 기기를 2개를 도입한 기관은 저희가 세계 최초이고요. 그 다음에 고정형까지 합치면 총 방이 3개가 되는데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로 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세계에서 가장 큰 중입자 치료센터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네, 이 방이 아마 지난 5월부터 치료를 시작한 겐트리 치료라고 하던데요. 뭐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여기 보실 수 있다시피 요 기계통 전체가 돌아가면서 360도 자유롭게 여러 방향에서 이제 조사가 가능한 그런 치료를 겐트리 치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회전형으로 치료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실제 치료는 이제 요 테이블 위에서 환자분이 이제 누워서 이루어지게 되고, 요 카우치가 굉장히 특수한데요. 이게 그 로보틱 카우치라 그래서 이제 로봇처럼 이게 360도 모든 방향으로 다 이동이 가능하고 이제 움직일 수가 있어서 아주 정확한 이제 위치에서 환자를 치료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 360도 움직여주니까 환자는 별로 움직일 일이 없겠어요. 네, 환자분은 가만히 계시고 요 치료 기기 자체가 회전을 하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네, 360도 회전형으로 그 환자를 치료한다고 하셨는데 교수님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또 어떤 환자를 치료하실까요? 네, 그래서 우선은 이런 회전형 치료실의 가장 큰 장점은 360도 자유자재로 어떤 각도에서든 중입자를 환자분에게 조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이게 중요한 이유는 현재 저희가 이제 회전형 치료실에서 치료하고 있는 뭐 폐암이라던가 간암, 췌장암 같은 경우는 위치가 되게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일례로 이제 좀 비교를 해보자면 이제 고정형 치료실에서 치료하고 있는 전립선 같은 경우는 그 위치가 고정이 되어 있고 누구나 전립선은 비슷한 위치에 있고 그 암도 비슷한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고정형 치료기로도 회전형 치료기랑 했을 때와 똑같이 치료를 똑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반해서 두경부암이나 뭐 폐암, 뭐 간암 이런 것들은
간에 어디에 있냐, 폐의 어느 위치에 있냐에 따라서 다양한 각도를 써야 되거든요. 뒤에서 써야 될 수도 있고 앞에서 또는 측면에서 이제 이런 다양한 각도로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암종들 같은 경우는 이제 반드시 이런 회전형 치료실이 이제 필요하고 그런 암들에서 저희가 회전형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병에 걸린 환자한테는 굉장히 좀 편리하고 부작용도 없는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 같습니다. 네, 여기가 환자와 소통하면서 치료를 한다는 오퍼레이팅 룸입니다. 여기서 뭐 장비도 대단히 많은데요. 네.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까요? 네, 그래서 이제 이 공간의 역할은 실제로 저희가 중입자 치료기에 이제 치료의 시작을 조정하는 그런 조정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치료를 시작하는 버튼들도 여기 다 보이고요. 실제로 이렇게 많은 이제 모니터들이 있는데 가속기에서 이 중입자들이 잘 가속이 되고 있는지 잘 발생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모니터링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 환자가 치료실 안에서 잘 누워 계신지 아니면 어떤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지 이런 CCTV를 통해서 만약에 어떤 말씀드릴 게 있으면은 저희가 스피커로 들을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마이크로 어떤 지시사항을 전달을 하기도 합니다. 숨을 쉬세요, 뭐 네, 이런 뭐 거죠. 숨을 더 어떻게 고르게 쉬세요, 뭐 쉬세요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고 실제로 중입자가 얼마나 어떻게 조사되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보여줍니다. 네, 굉장히 복잡한 치료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교수님들이나 다 전문가들이 해주시고 환자는 가만히 누워 있으면 된다. 이렇게 이제 저희는 일반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그래도 한 가지 환자분이 호흡을 잘 치료자의 지시에 따라서 숨을 잘 편하게 쉬셔야 된다는데 그거 어떤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치료하는 대부분의 장기들은 호흡에 따라서 이제 움직입니다. 뭐 폐도 그렇고 간도 그렇고 심지어 췌장도 호흡에 따라서 꽤 움직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호흡을 규칙적으로 하고 저희가 그 규칙적인 호흡을 바탕으로 특정 주기에서만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걸 위해서는 결국은 환자분이 규칙적으로 호흡을 하는 게 중요하고 그걸 위해서 저희가 꼭 호흡 교육이라는 걸 시행을 하는데요. 호흡 교육실이 또 따로 위층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호흡 이런 동조를 어떻게 치료하고 어떻게 교육을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구경시켜 주시죠. 가보실까요? 예. 네. 예, 드디어 저희가 이제 호흡 훈련실로 들어왔습니다. 예, 환자가 치료받으실 때 호흡을 잘 따라 하셔야 된다는데, 여기가 환자가 눕는 자리 같아요.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아까 중입자 치료실에 있는 그 환자분이 눕는 공간을 이제 재현을 한 상태고요. 여기 이제 머리를 놓고 누우시고, 이제 저희가 환자분이 누우시면은 이 레이저 장치를 통해서 저희가 호흡의 주기를 이제 트래킹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레이저가 빨갛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복부의 어떤 특정 부위를 저희가 타겟팅을 해서 그래서 이 호흡에 따라서 복부의 높낮이가 움직이는 걸 토대로 호흡의 주기를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주로 호흡 이런 교육을 하는 선생님이 이제 앉아 계시면서 실제로 이제 저기 보이시는 이제 저런 파동이 찍히게 되는데요. 저 파동이 일정하지 않으면 이제 환자분께 피드백을 드리고 좀 더 일정하게 쉬시게 어떻게 호흡을 하면 좋으실지를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통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한 30분 정도는 저희가 이제 교육을 하면서 실제로 치료실에 가셔서도 일정한 호흡을 하실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한 30분 훈련하면 잘 따라 하시나요, 환자분들? 대부분은 잘 따라 하십니다. 네, 생각보다 잘 하시고 이게 결국은 어떤 인위적인 호흡이 아니라 본인이 가져가는 호흡을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좀 교육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대부분은 편하게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다행입니다. 네. 네, 지금까지 저희가 국내 최초, 세계 최대 중입자 센터 쭉 돌아봤습니다. 김교환 교수님과 함께 돌아봤고 치료 과정 다 살펴봤는데요. 지금부터 다시 스튜디오로 가서 저희가 폐암 치료에 대해서 더 알아보는 시간 마련하겠습니다. 예, 연세한병원 중입자 치료센터 영상으로 잘 보셨습니까? 예, 앞서 영상에서 호흡 훈련실 돌아봤는데요. 그 아주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교수님. 네, 좀 더 환자한테는 와닿는 것 같아요. 좀 더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이제 호흡 이런 동조 치료를 하는 이유를 이제 PPT로 좀 보여드리는 건데요. 이게 저희가 호흡을 하면 횡격막이 아래 위로 이제 움직이면서 들숨 날숨이 이루어지는데 역시나 이제 폐 안에 있는 폐암도 당연히 같이 움직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이렇게 주기적으로 움직이게 되는데요. 저희가 치료를 할 때는 이 아래쪽 아주 특정 구간에서만 요 노란색 그 중입자가 발사가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요 때만 일시적으로 중입자가 나오고 다른 때는 꺼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치료가 이루어져서 주변 이제 폐 손상 없이 이제 이 종양을 트래킹하면서 저희가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이 주기가 좀 이제 규칙적이어야 더 치료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면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저희가 교육을 아까 보여드린 그 효육 교육실에서 이제 교육을 시켜드리고 그다음 치료를 하게 되고요. 아까 보여드린 장치인데 이제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레이저가 이렇게 나오고 이 레이저가 호흡에 따른 그 복벽의 움직임을 이제 디텍션 이제 감지를 해가지고 여기 보시는 화면처럼 이렇게 이제 주기적으로 움직이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모식대에서 볼 수 있듯이 특정 주기에 올라왔을 때만 이 빔이 켜집니다. 켜져서 치료가 되는 이제 그런 식으로 저희가 종양 치료가 이루어지고 또 한 가지는 그 일부 환자분들에게서는 저희가 이 금침 삽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 폐 안에 종양의 위치가 겉으로는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표지자를 이제 집어넣는 거고 내시경을 통해서 비침습적으로 이제 환자분의 기관지에 요 작은 금침 하나를 삽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치료 전에 시술을 저희가 하고 그다음 요걸 트래킹을 해서 이제 치료를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예. 네. 설명 들으니까 사실 저도 설명을 제대로 이렇게 듣기 전까지는 혹시 숨을 잘못 쉬어갖고 잘못 네, 발사하면 네. 어떡하지 네, 이런 네, 생각을 네. 했는데 진짜 여러 면에서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서 네, 환자들이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맞습니다. 근데 사실 폐암하면 굉장히 무섭잖아요. 이게 네. 위험한 암이다. 어려운 암이다. 근데 폐암이 이렇게 어려운 이유가 뭐 있을까요?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폐암이 이제 증상이 없다 보니까 좀 늦게 발견돼서 진행이 된 다음에 오시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 뭐 아무래도 예후가 나쁘고 치료법이 없고 뭐 수술이나 방사선도 불가능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폐 자체가 이제 워낙 중요한 장기이고 뭐 방사선 치료 입장에서 봤을 때는 폐가 비교적 방사선에 좀 민감한 편입니다. 그래서 방사선 치료 이후에는 방사선 폐렴도 올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부작용으로 또 삶의 질이 떨어지거나 고생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폐암이 이제 이런 치료적인 측면에 있어서 꽤나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교수님 질문 하나 받겠습니다. 네. 이경희님께서 물어보시는데 늑막 전이가 있는 폐암도 치료가 가능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네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전이암을 가지신 환자분들이 진료실에 엄청 많이 오십니다. 한 80% 이상은 이미 늑막 전이나 다른데 전이가 있는 경우들로 오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이가 있는 경우는 중입자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은 늑막 전이 같은 경우는 늑막이라고 하는 것이 폐 전체를 싸고 있는 이제 막인데 이 폐 전체를 다 그 막을 다 치료를 해야 된다는 것인데 그게 중입자의 기술로는 일단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설사 그게 가능하다고 치더라도 중입자로 이제 국소적으로 어떤 특정 부분을 아무리 제어를 한들 이미 이제 늑막 전이가 되신 경우는 중입자가 조사되지 않은 부위에서 거의 대부분 재발을 경험을 하시게 됩니다. 결국 중입자를 치료해도 완치가 되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제 중입자보다는 저희가 이제 항암 치료나 이제 이런 먹는 항암제 등으로 많이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예, 늑막 치료는 아직 안 하는 상태라고 네네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치성암, 전통적인 난치성암인 폐암에 하나의 그 또 다른 옵션, 치료 길이 열린 건데 네. 폐암 치료 어떻게 하는지 뭐 어쨌든 좀 더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네. 그래서 폐암 환자에게. 네, 예. 폐암 환자 있어서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일단은 이제 폐암 환자 같은 경우 저희가 어떤 분들을 치료하는지부터 먼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초기암이 주로 대상이 됩니다. 여기 보시듯이 스테이지 이제 1, 즉 1기암 환자분들이 주된 대상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진행되는 경우들도 이제 일본에서는 조금씩 이런 임상 연구를 통해서 진행은 하고는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진행이 돼버리면 성적이 중입자를 하더라도 그렇게 좋지 않은 경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폐암이 원격 전이도 많고 전이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국소적으로는 잘 제어해 줄 수가 있지만 결국은 다른 데서 다시 생기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좀 진행된 기수에서는 이제 중입자를 하는 것이 큰 실익을 거두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근데 수술하기 네. 어려운 환자한테는 해볼 수는 있을 것 맞습니다. 같아요. 네,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수술이 이제 어렵거나 기존 방사선 치료로 상당한 부작용이 예측되는 뭐 폐 기저질환 있는 분들은 충분히 이제 중입자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고 좋은 치료법이 될 수 있고요. 이제 특히 1기나 2기 초반에서는 이제 완치 목적으로 수술과 거의 버금가는 수준의 치료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좋은 옵션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요즘 몇 년 전부터 폐암도 왜 조기 진단 건강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네, 네. 앞으로는 중입자 치료의 혜택을 받을 환자분이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옛날에는 네. 일기 발견 이런 게 잘 없었잖아요. 네, 근데 네. 요즘은 폐암도 1기, 2기 뭐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런 검진 프로그램이 좋아져서 네, 그런 예.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치료를 일단 받았어요. 그 네. 다음에 그 환자 경과는 어떻습니까? 예후라고 그러는데요, 흔히. 네. 예. 그래서 일단은 뭐 저희 같은 경우에 아직 이제 첫 치료 환자분께서 뭐 이제 한 달 정도밖에 되진 않으셔서 저희 기관의 데이터는 없지만 실제로 이제 일본에서 치료를 받고 저에게 그냥 추적 관찰만 하시는 분도 계시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보면은 뭐 치료가 이제 그 치료를 받은 부위에서는 아무래도 치료받은 흔적은 남을 수밖에 없고요. 그건 남지만 주변 폐의 손상이나 이런 변화들은 확연히 좀 적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다시 조금 반복이 되는 것 같긴 한데 질문이 또 들어오긴 해서요. 네. 시청자분들은 암만 해도 나 아까 이제 1기하고 초기라고는 했었는데 네. 그래도 나 어떻게 받을 수 없어? 이런 거 계속 물어보시는데 한 번만 네. 더 반복해서 설명해 주세요. 네. 그래서 일단은 이제 폐암 처음 진단 때 가장 많은 이제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증상이 없다 보니까 4기로 진단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폐암 같은 경우. 그래서 그런 4기 폐암에서 항암 치료를 이제 하시다가 일단 저희 병원으로 많이 찾아오십니다. 중입자가 가능한지. 근데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론적으로는 4기 암에서는 중입자의 효과는 크지 않습니다. 일단은 실익이 적습니다. 뭐 기술적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특정 전이암에 대해서 전립선을 그 중입자 치료를 하더라도 그 암은 이제 치료를 할 수 있는데 그 주변의 나머지 암들 그리고 제가 이제 예를 들 때 뭐 잡초의 예를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 눈에 보이는 전이암을 이제 잡초라고 가정했을 때 저희가 잡초를 아무리 뽑아도 다음날 비 오고 나면 다시 또 생기잖아요. 이제 그게 전이암의 어떤 비유라고 할 수가 있는데 결국은 이 땅에 깔려있는 씨앗을 없애야 됩니다. 전이암을 잘 치료하기 위해서. 그걸 할 수 있는 건 중입자가 아니라 항암 치료나 이런 표적 치료제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암세포까지 다 전신 내에 있는 암들을 다 암세포를 잡아줄 수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런 4기암에서는 중입자와 같은 아주 그런 국소 치료보다는 결국은 이제 항암 치료나 이런 전신 치료를 잘 받으셔야 된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이제 중입자는 대부분은 국소적으로 이제 제한된 그런 병기에서 그 병만 치료해서 저희가 완치를 노려볼 수 있을 때 좀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치료라고 설명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쭉 듣다 보니 이 중입자 치료가 수술하고 중입자 이렇게 있을 때 네. 수술로 완치할 수 있는 거는 중립자로도 완치할 수 있다. 환자로서는 뭐 칼 자국도 안 남고 너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환상적이긴 하네요. 네. 실제 사례를 뭐 어쨌든 지금까지 치료를 하시니까 실제 사례를 좀 말씀을 해주시면 이해하기가 더 쉬울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일단 뭐 이미 중입자를 치료 받으셨거나 저에게 아니면은 치료 중이시거나 앞으로 치료 받으실 분들을 보면은 뭐 몇 가지 몇 가지 경우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수술이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폐 기능이 좋지 않고 폐에 이미 폐렴이 뭐 있거나 폐에 염증이 있고 기질성 폐질환이 있고 이런 경우는 절제가 불가능하시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오셔서 이제 조직 검사는 해서 확진은 받았지만 다른 치료법이 좀 어려울 때 그런 환자분 일단 중입자 치료에 해당이 되셔서 지금 이제 준비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이미 받으셨던 분 중에서는 사실 수술은 가능한데 수술이 너무 싫어서 이제 몸에 칼대기도 싫고 폐를 절제하는 자체를 이제 너무 하고 싶지가 않으셔서 시행 받으신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완전한 이제 수술적 치료를 대체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시행이 됐었고, 그래서 크게는 이렇게 일단 그렇게 두 가지 정도로 경우를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말씀 들어보니까 가장 환상적인 거는 폐암 자체는 그렇게 뭐 크거나 일기이기라 하더라도 폐 기능이 나쁘거나 또 심장이 또 나쁘시잖아요. 그래서 수술 자체, 그러니까 마취 자체가 어려운 분들은 이 중입자가 진짜 생명에 비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수술이나 다른 방법으로 치료가 가능할 때도 뭐 그렇게 폐 질환이 없어도 선택은 할 수 있는 거죠? 일단은 할 수는 있고요. 네. 뭐 그거는 결국은 환자분의 어떤 의사니까 존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강력하게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수술이 가능하신 경우에 수술을 하지 말고 중입자를 받으라고까지 저희가 강력하게 권장드리진 않고, 수술이 가능하면 또 수술도 장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술을 하면서 종격동의 림프절을 이제 샘플링을 해서 실제로 영상학적으로는 임파선 전이가 없었지만 수술장에 들어간 김에 임파선을 뗐을 때 임파선 전이가 확인되는 경우들이 왕왕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수술을 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결국은 이제 임파선 쪽에 재발을 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또 수술도 뭐 비록 뭐 좀 침습적이긴 하지만 또 그런 또 이득도 있기 때문에 뭐 가능하신 경우에도 무조건 중입자를 하라기보다는 이제 어떤 환자분의 선택으로 좀 맡겨드리고 있고,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는 당연히 이제 중입자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계속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수술이 불가능하다는 거는 폐 상태가 나쁘거나 심장 상태가 나빠서 마취를 견디기도 힘들고 이런 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은 사실 중입자가 없으면 그냥 그 쉽게 얘기해서 사망하실 때까지 그냥 막연하게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아니면 이제 기존에 그냥 X선 이제 기반의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 아까 보여드렸듯이 이제 합병증의 리스크가 더 높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폐가 기본으로 기능이 조금 떨어졌는데 방사선 폐 질환까지 생기면 아주 숨쉬는 게 살아생전에 되게 힘드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려울 수 있어서. 뭐 일단 폐암 진단 받으시면 뭐 아무나 해주시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선별해서 엄선해서 치료를 하시는 것 같으니까 일단은 우리 연세안병원 김경환 교수님하고 상담을 해보시는 거는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자꾸 겹쳐진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방사선 치료 기존에 중입자 아니라 방사선 치료도 가능하고 중입자 치료도 가능하고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결국은 뭐 중입자 치료가 가능한 경우에 당연히 방사선 치료도 가능한 거고요. 다만 이제 방사선 치료가 가능한데 중입자 치료가 좀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뭐 병이 너무 넓게 퍼져 있거나 이런 경우는 어려운데요. 그래서 뭐 결국은 비용적 얘기를 안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이게 기존의 X선을 기반으로 한 그런 방사선 치료, 사실은 뭐 그게 그것도 충분히 훌륭하긴 합니다. 훌륭하고 이제까지도 많이 해왔고 지금도 계속 하고 있고요. 사실 이제 좋은 치료인데,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작용을 조금 더 줄일 수가 있고 조금 더 좋은 이제 치료 성적을 거둘 수 있다는 이제 점에 있어서 뭐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치료 효과도 효과지만 삶의 질 차원에서 좀 차이가 날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요. 이 치료 기간 얼마나 받아야 됩니까? 폐암 환자의 경우에. 그래서 폐암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4번 치료를 하시게 되고요. 매일 해서 일주일이면 치료는 종료됩니다. 그래서 통원 4번밖에 안 돼요? 4번 하시면 되고, 한 번 치료는 대략 지금 해보면 평균적으로 한 30분 정도면 최소한 그 안에는 끝나는 것 같습니다. 전립선암은 더 많이 해야 하시는 것 같던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전립선 같은 경우는 이제 12번 정도로 3주 동안 하시는데요. 이제 그런 뭐 스케줄의 차이가 있는 이유는, 폐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제 짧고 굵게 한 번에 세게 조사를 해도 주변에 뭐 아주 손상을 많이 받을 치명적인 이제 장기가 조금 적은 편이고요. 사실 전립선은 바로 앞에 방광이 있고, 바로 앞 위쪽으로 방광이 있고, 바로 뒤에 이제 직장이 있습니다. 대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관들은 이제 출혈의 리스크들이 있습니다. 너무 세게 맞으면. 그래서
이제 그런 암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분할해서 치료를 하는 것이 추세이고 폐암 같은 경우는 이제 4번의 치료를 잘 마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예를 들어 이 정도 양이면 이거를 12번에 나누느냐, 맞습니다. 4번에 나누느냐 그 네, 차이인 네, 것 네. 같습니다. 네. 폐암은 4번이면 된다고 합니다. 일주일 네. 만에. 참 들으면 들을수록 진짜 매력적인 치료인 것 같습니다. 네. 언론에도 이제 저희 이번 방송하기 전에도 많이 나가서 환자 많이 찾으실 것 같은데 네. 뭐 진료 대기가 뭐 어느 정도 될까요? 네, 사실 그게 이제 많이 저도 답답한 부분인데요. 진료 대기가 한 3개월 정도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3개월치는 환자분들이 꽉 차 있어서 좀 빨리빨리 더 받으려고 의료진들도 많이 이제 노력을 하고 있고 최대한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어떤 시간적 물리적 한계가 있다 보니까 더 줄이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네. 대기는 네, 있습니다. 지금. 근데 폐암 일기이기는 환자 마음이 급해서 그렇지 사실 수술도 뭐 옛날에 몇 달씩 훨씬 오래 또 맞습니다. 네, 기다렸으니까 네, 네. 만약에 상담을 받으셔서 치료가 가능하다, 중입자 치료 가능하다 그러시면 뭐 기다려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하나 겐트리가 아까 보여주셨는데 네. 겐트리 치료가 2개가 있는데 하나만 운영을 하는 거고 네. 이게 하나 더 가동이 될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또 뭐 훨씬 좋아지는 건가요? 대기는? 네. 일단은 저희가 치료할 수 있는 전체 환자 수가 지금보다는 이제 겐트리 치료실이 한 4배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상 환자, 저희 이제 카파가 이제 커지다 보니까 더 많은 환자분들을 소화할 수 있고 대기 기간도 좀 더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일단 그 겐트리 2호실은 아마 내년은 돼야 오픈이 예정이 있어서 당분간은 이런 좀 정체 현상이 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예, 현재 뭐 사실 전립선암은 이미 뭐 300개 이상 하셨다 그러고 네. 췌장암, 간암, 폐암 사실 췌장암, 간암, 폐암 이거 굉장히 걱정되는 암이잖아요. 네, 네, 그냥 네. 우리가 뭐 위암하고 좀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심각한 암에 췌장암, 간암, 폐암 치료에 중입자 치료를 하고 계신데 네. 사실 이거 말고도 좀 힘든 암들 많잖아요. 위치상.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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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어느 부위에 어느 정도까지 확대될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일단 또 이제 중입자가 대표적으로 적용되는 암이 이제 두경부암이 또 있겠습니다. 두경부암이 중입자에 좋은 이제 그런 대상이 되는 이유는 두경부는 사실 저희 오감을 다 느끼는 부위입니다. 뭐 시각, 후각, 청각 다 있고 수술을 했을 경우에 그런 이제 기능을 잃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두경부라는 네. 게 이제 머리하고 뭐 이쪽 맞습니다. 네. 이쪽을 말하는 거죠. 네, 머리랑 예, 이제 목쪽을 예, 이제 예. 포함해서 통칭해서 일컫는 말인데요. 이 부위에 생기는 암들은 뭐 코에 생기면은 뭐 후각 같은 영향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혀에 생기면은 이제 뭐 맛을 느끼거나 뭐 식사를 하시거나 이제 말을 하시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침샘암도 네, 침샘암도 굉장히 있어요. 고생을 네, 하는 맞습니다. 걸 봤습니다. 네, 예. 침샘암도 있고 그다음 부비동암이라 저희가 부비동염 뭐 이렇게 콧물 막 나고 이런 것들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거기에도 암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쪽도 조금만 올라가면 눈이 있고 조금만 뒤로 가면 뇌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위치적으로 어렵고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런 경우에 있어서 이제 수술적으로는 도저히 절제할 수 없는 그런 암들을 중입자로 치료를 잘 해볼 수가 있어서 그리고 특히 이제 기존의 방사선 치료에는 좀 저항성을 보였던 뭐 흑색종이라던가 뭐 낭성 세포성, 소포성 이제 그런 암들 같은 경우에 이런 중입자 치료에 좋은 또 대상이 될 수 있어서 아마 연말 정도면 저희가 뭐 두경부암, 뭐 또 안구종양도 사실 안구에도 흑색종들이 많이 생기는데요. 안구를 보존하면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안구종양 치료법도 많이 오픈이 되고 뭐 지금 또 준비하고 있는 건 육종 이런 육종 어렵죠. 네, 육종도 아유,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난치암의 대표 네. 주자 중에 하나고요. 수술도 참 어려운 경우가 많고 방사선 치료는 잘 듣지도 않고 그런 암인데 이런 육종도 저희가 좀 확대를 위해서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지금 두경부암, 안구종양 네.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쪽도 김 교수님 담당이시죠? 네, 예. 어쩌다 보니까 이제 이게 횡격막 위쪽은 제가 많이 보고 있고 뭐 두경부암부터 폐암까지 이제 보고 있고 폐암에 이어서 두경부암도 지금 열심히 또 셋업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기왕 이제 뭐 연세안병원
그 교수님이시지만 그래도 내가 이 치료를 국내에서 처음 한다. 이런 건 굉장히 프라이드가 강해질 것 같은데 이제 네. 뭐 폐암도 그렇고 뭐 두경부암, 안구종양 뭐 이런 치료를 할 때 교수님 그 심정이 어떠세요? 뭐 사실 프라이드보다는 네. 좀 걱정이 많이 앞섭니다. 그래서 이게 일단은 환자분들께 최선의 치료를 잘 이제 환자분이 또 특히나 치료 성적이라는 건 제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또 재발하거나 이런 거는 어느 정도는 또 하늘의 뜻이기도 한데요. 제가 이제 중입자로 치료했던 특히 뭐 첫 번째 환자분을 비롯해서 많은 환자분들이 재발하지 않고 부작용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좀 더 컸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좀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네, 하시는 네, 늘 치료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제 환자분들 네. 중입자 치료하고 있습니다. 예. 그 연세안병원 중입자 치료센터가 이제 네. 지금 뭐 작년부터 시작은 했지만 치료 노하우는 사실 좀 미세한 거지만 계속 쌓이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배운 거는 일본에서 이제 처음 배워오기는 했지만 네, 네. 이제는 뭐 우리나라 이게 조금만 쌓이면 세계를 선도할 수도 있겠어요. 세계 최대 중입자 센터라고 맞습니다. 아까도 네, 네, 말씀하셨으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뭐 저희가 물론 이제 일본의 기술에서 개발된 이제 기술을 차용해 와서 사용은 하고 있지만, 뭐 규모로 따져봤을 때도 저희가 가장 이제 큰 규모로 현재 건설이 되었고, 아마 가장 많은 환자 수를 소화하는 기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중입자 센터 옆에 또 훌륭한 세브란스 병원의 서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뭐과 내과나 외과 선생님들이 워낙에 훌륭하시고, 이게 다학제적인 접근이 가능한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일본 쪽은 아무래도 이제 이런 다학제적 접근이 조금 어렵습니다. 이런 중입자 센터들이 대부분 좀 따로 떨어져 나와 있고 주변에 종합병원들이 같이 잘 이제 협업이나 이제 붙어 있는 경우가 많이 없어서 이제 저희가 이런 일단 지금은 이제 뭐 어떤 일본의 것들을 많이 배워와서 이제 비슷하게 하면서 배워가고 있지만. 결국은 목표는 이제 세계를 좀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중입자 기관이 되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중입자 센터가 이렇게 있고 어마어마한 센터가 있고 바로 그 건너편에 또 세브란스 병원이 있고 이러니까 맞습니다. 뭐 어떤 내과 치료나 외과 치료나 뭐 다른 모든 과가 네. 이제 예를 들어 안구 하면 안과가 안과도 네, 예, 훌륭한 교수님들 계시고 그러니까 하니까 네. 그 협업해서 치료가 금방금방 되니까 더 효과가 맞습니다. 좋을 걸로 뭐 믿는다 이런 네, 말씀이신 네, 것 네, 네, 같고요. 맞습니다. 제일 또 궁금하신 것 중에 하나가 비용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뭐 비용이 제일 언론에도 사실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기사에서도 많이 다루어졌는데 뭐 대략적으로 한 5천에서 7천만 원 정도 이상 이제 소요가 되는데 다만 그게 이제 전체 치료가 그 정도 소요가 되고요. 그러니까 회당 치료비는 아니고 이제 전체 다 해서 네. 뭐 치료 계획비, 전체 치료비가 다 해서 그 정도 책정이 되고 뭐 아직은 이제 그 건강보험에서 이제 커버가 되고 있지는 않아서 이제 비급여로서 이제 본인 부담금이 100%로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런 비용적인 좀 어려움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근데 사실 그 센터 아까 보셨던 거, 그 네. 건립하는데 뭐 3천억? 네, 뭐 그 정도 든 들어- 것으로 알고 예.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뭐, 예, 어마어마한 시설에서 좀 네. 고가 치료다 이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고요. 네, 외국에서 이제까지 이제 연세안병원이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는 외국에서 많이 받으셨잖아요. 네, 네. 어떻습니까? 사례 보셨죠? 외국에서 치료. 네, 그래서 뭐 실제로 이제 치료를 받고 나서 이제 일본 같은데 이제 연결을 통해서 이제 가서 받고 오셔서 뭐 받고 난 다음에 뭐 어떤 뭐 이슈가 있어서 진료를 보시거나 할 때 몇 분을 봤었고요. 이제 제일 그냥 제가 생각했던 좀 아쉬운 부분은 그렇게 연속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실제로 이제 이 치료를 시행하신 선생님을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뵙지를 못하고 혹시라도 어떤 부작용이나 뭐 재발이 발생했을 때 그런 추적 관찰이라든가 후속 조치가 아무래도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부분들이 좀 가장 아쉬운 부분인 것 같고요. 그렇죠. 네. 아무리 이게 추적 관찰이 네. 기본인데. 네, 예. 네, 네. 그래서 치료를 한 사람이 추적 관찰하는 게 제일 좋은데요. 치료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서 또 제3자에게 이제 그런 추적 관찰을 뭐 받거나 받지 않으시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이 좀 한계점인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중입자 치료에 관련된 분들, 또 네. 폐암 치료를 받는 또 다른 많은 환자분들, 도움 말씀, 뭐 네. 이 말은 꼭 당부하고 싶다 이런 거 말씀해 주세요. 네. 그래서 뭐 사실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일단은 뭐 희망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이제 뭐 폐기능이 좋지 않으시거나 뭐 수술을 할 수 없어서 뭐 낙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수술은 어렵다 얘기를 들으시고 그냥 뭐 방사선 받으세요 이런 얘기 들으셨을 때 물론 기존 방사선 치료도 매우 훌륭하고 좋지만 이제 폐가 정말 안 좋으신 분들은 방사선 치료조차도 무리가 돼서 치료를 못 하시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서 굉장히 좋은 이런 완치 목적의 수술에 버금가는 치료를 받으실 기회가 생겼다는 것이 가장 이제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희망도 희망이지만 다만 이 중입자 치료가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다는 것을 또 좀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대부분 많은 환자분들께서 이제 항암 치료를 뭐 5번, 6번 이상 받고서 이제 오셔서 이제 중입자라도 좀 받게 해달라. 이것이 어떤 희망이 되는 것은 좋지만 또 분명히 한계점은 있는 것이고 전이암이나 이런 부분들에서는 또 역할이 제한된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또 한계점에 대해서도 명확히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폐암의 중입자 치료에 대해서 이 정도면 뭐 A부터 Z까지 자세히 네. 알아봤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세암병원 중입자 치료센터 최첨단 암 치료를 통해서 더 많은 폐암 환자들이 고통에서 벗어나서 건강한 삶을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김경환 교수님 도움 말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